인천시가 이번 주 안으로 5호선 노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달 안까지 결론 짓겠다던 대광의 계획은 물 건너갔지만 최종 노선에 대한 실마리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엘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한 송도 K-팝시티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시 의회가 이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인천 지역 학교 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 노선 제출이 보류되면서 이달 안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을 결론 짓겠다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이번 주 안으로 노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최종 노선에 대한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끝없는 5호선 논쟁 끝에 대광위는 집권 중재를 선택했습니다. 기한은 이달 안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기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광위는 당초 각 지자체의 노선을 받아 평가단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는데요. 경기도가 김포시 입장을 담은 노선을 제출한 반면 인천시는 기한까지 노선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노선 제출을 보류하면서 이달 안 평가단 검토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네, 노선 결정이 임박하면서 주민 갈등도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시 노선과 김포시 노선으로 갈려서 싸우고 또 같은 인천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 인천시 제출 보류를 두고서는 어땠습니까? 네, 경기도는 입장을 내고 대광위에 빠른 노선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정해야 하고 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광위원장을 만나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과 또 사업 무산을 막으려면 인천시가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인천시의 노선 제출이 늦어지자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발이 컸습니다. 검단 주민 일부는 인천시가 서둘러 노선을 제출해야 한다며 시청 인근에서 항의 시위까지 이어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의견을 들어보시죠. GTX가 예타 중인데 5호선이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상황급 때문에 5호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9호선 자체도 23년째 표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의 행정력에 저희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천시가 노선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네, 31일 오후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 인천시는 이번 주 안으로 노선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노선 제출 보류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난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천시가 노선 제출을 미루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인천시의 정무적 판단이다부터 더 경제성 높은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까지 여러 말들이 오가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도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인천시가 노선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양측의 노선이 모두 평가대에 오르면 평가단 구성과 평가 역시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대광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 반응도 미지수지만 다음 달에는 이 기나긴 5호선 논쟁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소식 추가되는 내용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최근에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 인천에서는 새만금과 스카우트, 태풍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은 폭염과 태풍 때문에 공식 일정을 조기에 마친 뒤 국내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에도 36개 나라 3,200여 명의 대원들이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인천 기업들과 대학들은 당시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K-팝 콘서트를 열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인천 지역 8월 뉴스 키워드 중에 태풍이 많았던 이유는 7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는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들만 2만여 명에 달합니다. 8월 9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누는 남해안부터 중부권과 수도권을 관통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있던 강원과 경북 지역은 피해가 커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부천과 김포에서는 철도와 버스 등 광역교통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검단을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놓고 각각 다른 노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어렵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더 이상 시간을 제치할 수 없다며 8월 말까지 중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광위에 공식 노선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대광위에 8월 한 중재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포에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똑버스와 동행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보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 시민들이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7월 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이달 26일 대곡에서 일산 구간까지 연장 개통했습니다. 부천과 일산 주민들은 김포공항을 사이에 두고 30분 생활권에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우리 지역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한 송도 K-팝 시티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시 의회가 이 같은 대규모 민간 투자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담은 인천시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협약 단계에 있는 사업이더라도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것이라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 대상지의 토지 혹은 시설물의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거나 총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민간투자법 9조와 10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동의가 아닌 만큼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다고 의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담당자는 수산물뿐 아니라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식재료를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 지난 5월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한 학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민 불안감이 깊어지면서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측정기를 구비하는 등 잇따라 자체 측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시장은 최근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하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하루 2차례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부천 상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과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같이 ESC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큰 수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저희 또 상인의 자체 또 사업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게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측근인 정모직 공무원들이 출장 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출장 시간을 부풀린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말씀을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무원들의 출장 기록이 좀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누가 그리고 어떤 점이 이상한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인천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정무직들이 있는데요. 이제 정무직들의 5명에 관련된
1년 동안의 이제 출장 기록부를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이 5인이 1년 동안 다녔던 관내외, 인천과 인천 외에 출장을 다녀왔던 곳이 한 18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여 건이 좀 출장 지역이 좀 불분명하거나 출장을 갔는데 이게 시간 부풀리기가 좀 있거나 하는 뭐 의혹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천시에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공무원들이 출장 기록을 불분명하게 적는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과거에 이제 연수구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공무원들의 출장 기록을 허위로 기록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연수구에서 이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밝혀졌던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은 뭐, 뭐 출장비를 받게 됩니다. 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제 10,0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0,000원 지급하는데, 이런 것이 쌓이면은 결국은 그 허위 출장의 기록들이 이제 쌓여지면 이제 혈세가 이제 낭비되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인천시에서는 뭐 반론을 제기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정무직들이 다녔던 출장은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든 이제 불분명한 내용들의 출장들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뭐 시민들한테는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의 내용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는 정무직만 먼저 살펴본 건데요. 특히 이제 정무직들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투명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이 공직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 꼼꼼히 이제 시 내부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모직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복무와 관련돼서 점검을 철저히 인천시 내부에서 먼저 하고, 다시는 이런 불투명한 내용들이 기록들이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들을 인천시에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포시의회 부의장 오강현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고촌, 사업, 풍무동이 지역구고요. 김포는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또 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좀 지자체, 또 지역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지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다른 지자체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됐는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많이 듣고 관련 부서, 보건소와도 행정과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또 우리 지역구에 대한 고촌사업 풍무지역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14명이, 특히 고촌사업 풍무에는 3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소신껏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더 많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